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침체 여파로 아파트 거래 시장이 이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30대의 수요는 굳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대출 규제가 완화되고 고점 대비 20-30% 이상 내린 급매물을 노린 매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급매물을 통한 내 집 마련 혹시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와 그리고 실거주와 함께한 이런 전략들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가지고 계신 분들 위해서 저희가 전화와 문자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요즘 부동산 관련한 고민 참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특히나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인지 혹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매도를 하고 상급지를 조금 더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시점인지 많은 부분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할 전문가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최근 이제 이 부동산 시장을 지금 보면요. 최근 이제 어떻게 보면 지난 12월, 그 다음에 1월 달에 서울 도심 지역에서요. 좀 상대적으로 좀 낙폭이 컸었던 지역들에 어떻게 보면 급매물들이 거의 다 이제 소진이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급매물들이 소진이 된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가장 이제 큰 원인들이요. 일단은 금리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있습니다. 예, 최근에 보면 이제 좀 저가 아파트가 모여 있던 뭐 도봉구라든가 노원구라든가 강북구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 다 아시죠? 예, 9억의 아파트에 대해서 고정금리, 그 다음에 대안 대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신규 대출도 가능하고, 나중에 또 이제 금리가 하락기에는 내가 만약에 다른 이제 그 주담대로 이제 갈아타게 되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없죠. 예, 이런 특례 보금자리론이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매수세가 지금 이제 유입이 꾸준하게 되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됐죠. 예, 대출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지금 이제 투자자들도 지금 이제 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장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예,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좀 변곡점에 서 있지 않나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곡점에 서 있는 시장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예, 이 부동산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뭐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매수에 대한 고민도 있으실 거고. 또 최근에 이제 서울 뭐 전 지역이 뭐 모아타운, 신속통합계획, 역세권시프트 이런 정비 사업을 지금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쪽에 뭐 소액 투자를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예, 부동산 고민 있으시면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거래가 되고 있는 이 상황은 급매물을 통한 내 집 마련과 그리고 이 투자 적기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시장의 흐름들 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상승 곡선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 시기인지 시장의 향방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세미나 또 마련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자, 제가 이제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죠. 예, 목요일 오후 2시에 지금 세미나를 항상 이제 준비 중에 있는데, 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이제 언론에서 나오는 통계치라던가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매매 건수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지금 현재의 지금 시각을 반영을 못 하죠. 보통 우리가 실거래가 신고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향을 좀 반영을 못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 데이터라는 게 그 하나의 지금 결과물이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시장보다도 약간 좀 느린 거죠. 예,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대명 상담을 많이 하거든요. 예, 대명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데이터보다는 좀 빠르게 좀 시장에 어떻게 보면 지금 맥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전망이 좀 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저는 항상 그 바닥 민심을 좀 들으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 매수에 대한 문의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저는 이제 지난 한 12월부터 이제 그런 상담 문의를 많이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이번 세미나 주제는 물론 이제 서울의 이제 재개발의 미래입니다. 예, 재개발.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가 지금 정비 사업이 지금 활발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서울 재개발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소액으로 좀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게 이제 세미나 주제인데요. 이 세미나 주제는 물론이거니와 지금 현장에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닥 민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제가 빠를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런 것들도 아울러서 제가 세미나에서 제가 진행을 해 드릴 테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상담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는데요. 샵 3989번 문자로 사연 보내주실 때는 조금 상세하게 보내주시면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상담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성남에 있는 은행주공 22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매도 후, 지금 운정 신도시에 있는 운정 아이파크랑, 그다음에 네. 구성역에 있는 블루밍 구성 더 센트럴 아파트? 이거 둘 중에 어느 곳이 더 전망이 있는지, 아니면 지금 갖고 있는 것도 그냥 계속 갖고 있어야 될지 좀 의문이 돼가지고요. 그렇군요. 자, 지금 구성이라고 하셨는데 용인 구성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성남에 있는 은행주공을 매도하고 운정신도시 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용인 쪽으로 가야 하는 건지 이 네. 부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신 상황인가요? 네네. 네, 거주도 하고 계시고요.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용들 대표님과 한번 상담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대표님 잘 보고 있습니다, 매주. 예, 좀 네, 고민이 안녕하세요. 많으시겠어요, 그죠? 예. 네. 지금 이제 은행주공 1차가 지금 여기에 있죠. 지금 이제 네. 아무래도 여기 지금 D가 지금 남한산성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은행주공이 지금 재건축 거의 다 마무리, 거의 다 끝무렵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예, 저 관리처분은 아직 안 떨어졌나요? 네. 그럼 이제 조합원 분양 6월에 신청을 했고요. 총회를 하요. 6월, 예?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셨죠? 네, 맞습니다. 조합원 분양 신청을 잘하시네. 하셨고 지금 이제 관리처분 전인 거죠. 예. 네. 예, 관리처분 언제 예정이에요? 글쎄, 제가 듣기로는 중순쯤에 총회를 한다고는 알고 있어요. 올해. 그럼 네. 얼마 이제 관리처분 떨어지면 이제 2주가 시작이 되겠네요. 그죠? 네. 예. 자, 이 은행주공 1차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지금 이제 성남 구시가지에 있죠. 그렇죠? 네. 예, 은행동에 있고 주변에 보면 뭐 성남 구시가지 주변에 최근에 이제 산성역 앞에 신흥주공 재건축한 이제 포레스티아도 네. 있고요. 이번 주변에 이렇게 8호선 라인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여기 성남 구시가지고 그다음에 바로 위쪽에 이제 위례신도시가 있죠. 그죠? 네. 위례신도시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런 입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은행주공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이 성남 구시가지에 있긴 한데 약간 좀 지하철이 조금 멀어요. 그죠? 네. 지하철 조금 멀지. 그래서 좀 이제 좀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래서 한번 이제 적어 드릴게요. 은행주공 지금 이제 은행주공 1차를 들고 계시는데 지금 아까 보시는 게 지금 파주 운정신도시. 네, 아이파크. 예, 그럼 파주 운정신도시의 아이파크. 예, 아이파크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거고. 네. 예, 아이파크 보고 계시는 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아까 구성역 네. 주변에 아까 어떤 아파트요? 블루밍 더 센트럴? 벽산 블루밍이요? 네. 예, 벽산 블루밍. 예. 자, 그럼 일로 이제 갈아타기를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네. 이거 되게 고민되시죠? 네. 그죠? 예, 근데 고민되셨으니까 지금 전화 성남 주셨겠죠.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예. 혹시 성남 거를 괜히 팔았다가 후회할까 봐도 걱정을 해요. 예, 전화 잘 주셨어요. 예. 네. 자, 일단은요, 선생님 여기 두 군데 다 가보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여기 살기에는 운정신도시 쪽이 쾌적하고 좋죠. 그렇죠. 예, 여기 신도시잖아요. 그죠? 네. 예, 우리가 이제 신도시라는 거는 선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떻게 보면 먼저 계획을 하고 후 개발을 하니까 정말 체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신도시의 장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살기 진짜 좋아요. 네. 살기 진짜 좋고 이 구성역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이제 택지로 개발한 거잖아요. 그죠? 네. 예, 택지로 개발한 거기 때문에 여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주거 쾌적성은 떨어지는데 만약에 요 네. 두 아파트 중에 네. 저는 고르라고 한다면요. 네. 예, 당연히 구성역으로 가야죠. 네. 예, 그 이유를 한번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게요. 네. 예, 근데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닙니다. 앞으로 더 말씀드릴 게 많아요. 네. 예. 네. 자, 뭐냐면, 자, 우리 시청자님, 우리가 지금 구성역은 경기 남부권이죠. 네. 예, 그 다음에 파주 운정 신도시는 저기 서울 서북부권이죠. 그죠? 네. 자, 그러면 어떤 지역의 선호도가 높아요? 당연히 남부 쪽이죠. 그죠? 예, 우리가 지금 뭐 분당이라던가 판교라던가 이런 데도 다 경기 남부권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주거에 대한 선호도도 아무래도 이제 경기 남부권이 더 높은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우리가 파주랑 구성역이랑 비교를 해볼 때도 당연히 경기 남부권에 있는 구성 쪽으로 이제 가셔야죠. 그죠? 네. 네. 그런데 이게 경기 남부권에 있는 지역들이 왜 선호도가 높냐면요. 네. 왜 선호도가 높냐면, 자, 우리가 이 주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이제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근데 이 주거에 대한 수요는 주변에 일자리들이 많아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의 서북부권하고요. 예, 그러니까 수도권의 서북부권하고 수도권의 경기 남부권을 보면, 자, 우리가 이제 경부고속도로 축으로 해서 일자리들이 많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당연히 경기 남부권이 비싼 거예요. 음,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네. 바로 직주 근접성이에요. 그러니까 경기 남부권이 일자리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구성 쪽으로 가셔야 되는 거거든요. 자, 네. 그런데 이거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네. 이거 매도하시면 안 돼요. 성남이요? 예, 지금 은행 주공 1차 그냥 계속 가져가셔야 돼요. 아, 네. 예, 왜 그러냐면, 자, 네. 우리가 그러니까 수도권 지역의 주택 가격을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요. 아무래도 당연히 서울이라는 데가 일자리가 가장 많잖아요. 네. 그렇죠? 일자리가 가장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과의 접근성에 따라서 주택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1기나 2기 신도시도 보더라도 1기 신도시 중에서도 여기 서울과의 접근성이 제일 좋은 분당이 가장 가격이 비싼 거 아닙니까? 네. 자, 그러면은 은행중공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은 약간 멀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서울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죠? 네. 예, 송파 바로 아래쪽에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고 구성역으로 간다. 이것도 답이 아니에요. 아, 예, 저는 그냥 여기 성남 구시가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래서 이 갈아타기라는 건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구성역으로 가시는 건 상급지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이해되시죠? 근데 저는 거기가 성남이 자족 도시가 아니잖아요. 예, 근데 예, 예. 용인 플랫폼 시티가 생기기 때문에 거긴 자족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예, 저는- 앞에 이제 그 이제 플랫폼 시티도 있고, 그죠? 네. 예, 그런데 중요한 거는 서울과의 접근성이에요. 서울과의 접근성.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 얘가 자족 기능은 안 되더라도 네. 인접해서 일자리가 많잖아요. 아, 예, 이해되시죠? 그렇구나. 자, 네. 그리고 어떤 거냐면요. 자, 네. 한번 판교하고 분당을 생각해 볼까요? 네. 예, 분당이 일자리가 많아요? 없죠? 네. 근데 판교가 일자리가 있죠? 네. 예, 그러니까 판교 따라 분당 올라가는 거죠. 네. 이해되시죠? 네. 네. 예, 수도권 중에 가장 일자리가 많은 데가 어디입니까? 서울이에요. 네. 예, 차라리 서울 옆에 붙어 있는 게 훨씬 좋아요. 아, 그렇구나. 예, 답이 되셨습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성남의 은행 주공 아파트 계속해서 조금 더 보유를 하시기를 권유를 드렸고요. 혹시나 방송 보고 계신 시청자분 중에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 운정이냐, 용인 구성이냐 고민을 하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래도 일자리도 많고 직주 근접이 가능한 용인 구성 쪽이 조금 더 낫다라는 답변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연결 상태가 고르지 못하니까요. 다시 한번 전화 시도해 보는 동안 제가 다시 한번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역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하기 전에요. 일단 세미나 다시 한번 좀 안내를 부탁드릴게요. 언제 시작이 되는지 일정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동산이라는 거는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시장이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런데 앞으로 이제 그 서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지역들이 재개발이 많이 될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땅이 없잖아요. 땅이 없기 때문에 이 재개발을 통해서 주택 공급을 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재개발을 활성화시키려고 지금 보면 정비 사업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가 뭐 재개발 지역 정말 재개발하면 재개발밖에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뭐 공공주택 재개발, 그다음에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그다음에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시프트 이렇게 정비 사업이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 상당히 지금도 활성화되고 있죠. 활성화되고 있고 최근에 지정됐던 데들 계속적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서울 쪽에 아무래도 아파트를 사기에는 좀 부담이 되시죠. 그래서 좋은 입지에 소액으로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요즘 상담 문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서울 재개발의 미래입니다. 미래에 또 어떤 지역에 투자를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오늘 이번 세미나에 제가 또 그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이번에 2040 도시기본계획이 확정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계획이라는 거는요, 이런 겁니다. 도시계획이라는 거는 그 시대의 시대상을 반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서울의 2040 도시기본계획도 지금 많은 부분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기본계획에 맞춰서 재개발도 많이 바뀐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만약에 재개발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알아야 우리가 또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 이 바뀌는 점들, 또 어떻게 앞으로 서울이 또 변화가 되는지 이것들도 제가 아울러서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목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꼭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전화 그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가지고 계세요? 약간의 여유자금이 한 2억 정도 있는데 네. 아들 명의로 투자를 조금 해보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네. 근데 방송에서 전문가님이 우리 살고 있는 지역보다는 입지 조건이나 투자하기 좋은 조건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제가 연락 한번 드렸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자녀 명의로 지금 여유자금 2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을 만한 곳들 보신다고요. 혹시 살펴보신 지역은 있으세요? 아직은 선정하지는 않았는데 전문가님의 조언을 좀 듣고서 한번 해볼까 해갖고요. 투자 좀 한번 해볼까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과 방향들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주는 어디서 하세요? 저는 강명시 시장 있는 쪽에 살거든요. 광명 쪽이에요. 예. 광명 쪽에 거주를 하세요? 자, 이 광명 같은 경우도 지금 철산주공 재건축하고 있고 광명 뉴타운 있고 앞으로 하안주공 재건축하고 다 뭐 재개발 재건축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도 이제 마찬가지거든요. 서울도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그다음에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이 되면서 서울도 여러 지역이 지금 재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어디에 투자하냐면요. 어디에 투자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자기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투자해요. 예. 집 주변.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지역은 잘 모르니까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투자를 해놓게 되면 잘 알고 있는 지역이니까 마음이 편안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투자라는 거는 내 마음 편하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차익을 보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사실 입지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입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프리미엄이 틀린 거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피가 이제 높게 붙는 지역이 있고 피가 낮게 붙는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네. 경우도 예를 들면 뭐 상계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진행이 다 돼도 뭐 프리미엄이 뭐 1, 2억 정도지만 지금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이 9억, 10억이거든요. 그죠? 아무래도 입지가 좋잖아요. 그죠? 그러게요. 예, 그게 왜 이게 프리미엄이 틀리냐면요.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을 했을 때요. 예, 재개발을 했을 때 상계동에서 재개발을 하나, 한남동에서 재개발을 하나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가요. 네. 사업비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중요한 건 나중에 아파트 시세가 이제 틀린 거죠. 그렇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프리미엄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입지별로. 그래서 우리가 입지가 좋은 데 투자를 하셔야 되거든요. 예.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보면 자, 최근에 이제 모아타운 많이 나오죠. 네. 예, 모아타운. 이게 모아타운이 우리 시청자님 예전에 그 뉴타운 아시죠? 네. 네. 예, 뉴타운도 지금 서울시에서 지금 2006년도부터 지금 계속적으로 좀 추진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 네. 근데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게 모아타운이에요. 모아타운. 그래서 모아타운 쪽에 투자 관심도가 높거든요. 예, 그런데 이 모아타운이요, 단점이 있어요. 네. 네. 단점이. 자, 우리가 이 단점을 알아야 이 단점이 알면 이 단점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에 비해서 첫 번째가 그러니까 세 가지 단점이 있거든요. 소규모 재개발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네. 아무래도 규모가 좀 작아요. 네. 일반 재개발보다는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뉴타운보다는 노후도 요건이 완화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왜 노후도 요건을 완화를 해줬냐면 이 서울에 이 노후도 요건이 맞는 지역들, 그래서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별로 없어요. 예, 근데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재개발로니까 공급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노후도 요건을 좀 완화를 시켜줬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노후도 요건이 좀 완화가 됐다라는 의미는 어떤 지역이냐면 보통 노후도가 낮은 지역들은 빌라들이 많겠죠. 그러니까 낡은 집들이 많이 없는 지역들은 빌라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대부분들이 빌라촌들이 많아요. 지금 모아타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들이. 근데 이 빌라촌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아무래도 이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 주택이 많은 지역이랑 빌라촌이랑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빌라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합원 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조합원 수가 많으면 사업성이 좀 떨어져요. 그죠? 예, 조합원이 적어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게 단점이고요. 두 번째가.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 빌라촌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서울에 지금 모아타운 지정된 지역들이 입지 여건이 별로예요. 예, 입지 여건이 좀 안 좋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 10월 달에 모아타운 공모 들어가서 발표된 지역들도 보면 26개 지역 발표되는데 그중에 입지 좋은 데는 한 서너 군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단점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에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이런 단점을 치유할 수 있는 지역이 우리가 소규모 재개발, 그러니까 규모의 경제가 좀 작다라는 단점은요. 우리가 이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는 지역이면 규모의 경제가 어느 정도는 커요. 예, 그래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지역을 들어가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빌라촌이 아닌 지역을 들어가면 되잖아요. 그죠? 네. 예, 또 빌라촌이 아닌 지역 들어가시면 되고 그다음에 입지 여건이 좋은 지역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죠? 근데 그중에 하나가 어떤 지역이냐면 우리 시청자님 그 노량진 잘 아시겠네요. 좀 네. 예, 노량진 잘 아시죠? 네. 예, 노량진이 입지가 좋죠. 그죠? 네. 예, 노량진은 지금 뭐 이제 노량진 같은 경우에도 이 노량진은 서울에서도 지금 한남 뉴타운 다음으로 이제 노량진 뉴타운이 비싸거든요. 예, 그런데 요 노량진 뉴타운 근처에 지금 모아타운이 지정될 만한 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입지 여건이 좋죠. 그죠? 예, 입지 여건이 좋고 두 번째 여기는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시겠지만 노량진동 일대는 원룸 주택들이 많았잖아요. 네. 빌라보다는 원룸이나 고시원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기는 빌라가 없어요. 사업성이 좋죠. 그렇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예상되는 지금 이번에 그 노량진동 일대에 어떤 작년 10월달 공모에서 발표된 지역도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가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이 모아타운의 단점이 있지만 여기는 단점이 없는 지역이죠. 입지도 좋고 조합원 수도 적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또 규모도 있고요. 그죠? 네. 예. 근데 그 지역이 지금 노량진동 일대에 있어요. 아직은. 그래서 잘하면은 투자 금액 1억 후반대로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뭐 어차피 지금 우리 선생님 명의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녀분 명의로 하실 거예요? 자녀분을 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자녀분 같은 경우도 입지 좋은데 이런데 묻어놓으면 나중에 바로 앞에 여의도 있고 용산이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입지가. 그죠?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임장을 네. 한번 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많은 도움이 됐어요. 네, 정보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살펴보면 좋을 만한 지역들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한번 참석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 상담을 좀 받아보면요. 매수 문의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금이 저점이다,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요. 또 간혹은 아직은 좀 이르다라고 보고 계신 그런 의견이 지금 엇갈리고 있는 요즘의 상황인데요. 자, 현 시장의 유효한 대응 전략으로 갈아타기 매매를 추천하는 전문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상급지로의 갈아타기 무작정 도전했다가는 실패하기도 쉬울 텐데요. 자,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자세한 내용들, 전략들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 요즘 최근에 보면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제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이제 판서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판서를 통해서. 자, 최근에 보면 이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 상당히 제가 판서로 할게요, 좀. 예. 자, 판서를 통해서 간단하게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가요. 14장짜리예요. 너무 많아요. 예, 근데 엑기스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최근에 보면 최근에 보면 이렇게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요. 예, 갈아타기. 예. 자, 근데 이 갈아타기를 근데 지금 갈아타기를 왜 생각하고 계시냐면요. 일단은 지금 가격이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거죠. 가격이.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급매물들이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급매물들은 지난 12월, 1월 달에 다 소진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근데 이 첫 번째 이제 급매물들이 이제 소진이 된 거죠. 예. 근데 이 급매물들이 이제 소진이 지금 되면서 지금 이제 반등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급매물들이 소진이 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꼽으려면 지금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지금 정점을 찍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 금리는요. 예, 그러니까 주담대 금리는 대려 지금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는 금리가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 금리가 지금 정점이 어딘지가 모를 때는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오기가 어렵지만 거의 정점을 찍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 실수요자들이 들어온다라는 거죠. 예, 거기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그렇죠? 예, 특례 보금자리론 같은 어떻게 보면은 특례 보금자리를 이용해서 매입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좋은 조건이죠. 뭐 이제 3% 후반대 고정금리에다가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지금 시장에 지금 이제 매수세가 지금 유입이 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요, 지금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예요. 예,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 예, 대출에 대한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지금 어떻게 보면 다주택자도 지금 이제 대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다주택자들, 특히 다주택자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수요자가 아닌 투자자로 볼 수가 있겠죠. 이 투자자들도 시장에 지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시장에. 예, 그래서 그러면서 우리가 실수요자 플러스 약간의 가수요가 들어오면서 지금 시장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거든요. 자,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하나가 뭐예요? 세금에 대한 규제 완화. 그렇죠. 우리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규제 완화가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부동산 정책상 똘똘한 한 채였잖아요. 근데 지금은 틀리죠. 똘똘한 두 채. 예, 똘똘한 지금 두 채예요, 지금은. 왜? 정책이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지금 투자자들도 지금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면서 지금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갈아타기, 지금 같은 상황에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요, 어떻게 갈아타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예, 갈아타기를 하실 때는요, 예. 자,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거는 상급지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상급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급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현재 시장의 회복 속도는요. 상급지가 더 빠릅니다. 상급지가 더 빨라요. 회복 속도가.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통계치를 보면 이제 뭐 선도 아파트 이제 지수라는 거, 예, 그러니까는 뭐 서울에 뭐 50위권 안에 있는 선도 아파트 지수의 이제 가격 하락폭을 보면 서울의 평균보다도 가격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요. 예, 그러니까 상급지수로 회복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 갈아타기를 할 때는 자, 우리가 상급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내 물건을 매도를 먼저 하면 안 돼요. 매도를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가장 좋은 거는요, 매도하고요, 매수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예, 매도하고 매수를 동시에 진행하셔야 됩니다. 예, 왜? 상급지가 더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보면요. 자, 내가 만약 갈아타기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가 후보군도요, 나는 어떤 A 지역으로 가고 싶어. 이렇게 한 군데만 정하면 안 됩니다. 예, 한 군데 정하지 마시고요. 후보군을 여러 후보군을 잡으셔야 돼요. 여러 후보군을. 예, 그러니까 여러 후보군을 내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물건이 나갔으면 다른 후보지도 내가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후보지도 여러 군데를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아까 우리 첫 번째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도 파주라던가 구성역 주변이라던가 이렇게 여러 후보군을 놓고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후보군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로요. 자, 우리가 갈아타기라는 건 상급지로 갈아타는 거고, 그래서 상급지의 회복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지금 매수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거고, 후보지는 여러 후보지를 지금 이제 보셔야 되는 건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거. 매도를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매도는 절대 먼저 하시면 안 돼요. 매도는. 예, 가장 좋은 거는 동시 진행인데 매도를 한 이후에도 바로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시장이 지금 이제 시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잖아요. 지금 일시적인 반등이다. 또 추가 하락할 수 있다. 아니면은 지금 앞으로 이제 바닥 찍은 거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만약에 매도를 먼저 하시게 되면요. 만약에 시장이 반등을 하게 되면요. 자, 그러면 내가 매도한 지역도 다시 못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하지 마셔야 되는 거. 매도는 절대 하지 마셔야 돼. 그러니까 매도를 먼저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갈아타기도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를 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갈아타기에 대한 전략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급매물은 사라져가고 이제부터는 시장의 방향을 진짜 예측을 해야 되는 시기일 텐데요. 하락세로 간다면 튼튼하게 가격대를 방어할 부동산을, 그리고 상승세로 간다면 빠르게 좀 미래같이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부동산을 살펴보셔야겠죠. 자,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전략 필요하신 분들 위해서 세미나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세미나 일정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대표님.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일단 주제는 서울 재개발의 미래입니다. 예, 지금 이제 2040 도시기본계획이 새롭게 바뀐 점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예, 바뀌면서 서울의 재개발 방향성도 지금 많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는 몰랐던 뭐 역세권 시프트 같은 거, 그다음에 모아타운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개발 쪽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재개발의 물건을 갖고 계시는 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도시기본계획이 바뀌면 재개발에 대한 것들도 많이 바뀌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지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만드는 거고, 또 투자하실 분들도 내가 알아야지 어떻게 보면 또 투자에 대한 전략을 새롭게, 예, 바뀐 시장에 맞게 새롭게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재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들, 어떤 점이 바뀌고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 또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예,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예, 현장에 오셔서요, 많은 정보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있으신 분들 화면으로 계속 나가고 있죠. 02-2638-3974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샵 3989번으로도 문자 상담 받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 상담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 어떤 고민 도와드릴까요? 제가 지금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자예요. 네. 네, 근데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주택에서 이사 가는 게 좀 싫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문가님한테 상담 좀 받고 싶어서요. 1가구 2주택이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동산들 보유하고 계실까요? 제가 현재 대치동의 성경아파트 45평에 20년째 지금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이제 판교 대장동 힐스테이트를 2018년도에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지금 전세를 주고 있는데, 네. 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지금 성경을 팔아야 되는데, 제가 워낙에 오랫동안 거기에 살고 있었고, 네. 예, 또 낯선 동네로 별로 가고 싶진 않고, 그래서, 예, 비과세 받으려면 팔아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를 처리해야 되는지, 네. 전문가님 조언을 좀 듣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 혹은 좀 매도를 하지 않고 보유를 하는 게 나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예. 네, 그 성경 전화 아파트 연결돼서- 갖고 계신다고요? 예. 네, 네, 예, 맞습니다. 성경이 지금 음마 바로 이제 건너편에 있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대치동 네. 같은 경우에서 여기 우, 선, 미. 예, 우선미가 가장 대치동의 대장주잖아요. 그죠? 네, 네, 네. 근데 이 대장주를 지금 들고 계신 거예요. 그죠? 네, 지금 예, 오랫동안 살고 있어서. 예. 네. 근데 대장주를 두고 계셨는데 내가 뭐 어찌됐던 지금 대장동, 그러니까 대장주를 두고 계셔도 대장동으로 가셨나? 예, 아니, 그건 아닌데. 그래서 대장동에 네. 대장동에 네. 지금 그 아까 그 현대 실스테이트 예. 네, 네. 요거를 지금 두고 계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어때요? 얘도 좀 시세 차익이 좀 낮죠? 그렇죠? 네. 지금 뭐 한 20억 정도 간다고 하는데 예, 분양가는 분양은 한 얼마였는데요? 12억 정도의 분양을 아, 받은 어우, 것 같아요. 8억. 양도 차익이 8억이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 여기도 지금 양도 차익이 좀 났는데 우리가 네. 이제 일반적이라면요. 지금 우리 네네. 시청자님은 지금 일시적인 그죠? 네. 네. 1세대 2주택이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1세대 2주택이라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중공난 시점부터 성경 아파트 3년 이내 매도를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네, 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그러니까 3년 안에는 이걸 매도를 하셔야겠죠. 그죠? 이게 네네. 그다음에 매도를 하신 다음에 다시 또 여기 가서 또 2년 과제하면 얘도 또 비과세거든요. 그죠? 네, 네. 예, 보통 그래서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를 하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런데 시청자 저는요. 네. 이거 매도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성경 아파트. 성경요. 예. 아니, 저도 낯선 동네 가서 사는 것도 좀 너무 싫고 그래서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왜 그러냐면 될까요? 자, 우리 시청자님께서 만약에 여기 네네.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요. 비과세 네. 받으려는 목적이죠. 그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세하려는 목적이잖아요. 네, 근데 네. 이거를 매도를 하시고 네. 대장동에 갔다가 다시 또 대치동에 또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대치동에 다시 들어올 수 있을까요? 그때는 어떻게 보면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취득세 부담이 너무 높잖아요. 그죠? 네, 네. 아무래도 취득세가 뭐 1주택자면 뭐 취득세 중과는 안 되지만 여기 금액대가 좀 높다 보니까 그죠? 네, 성경이 네, 네. 예, 지금 성형 아파트 지금 얼마예요? 시세가? 38억에서 한 40억 간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취득세만 한 1억 5천 나와요. 네. 다시 들어오시려면. 네, 네. 예, 그래서 그러고요. 우리가 네. 대장동도 좋은 지역이지만 대장동하고 성경 아파트를 보면 성경 아파트는 비교가 안 되죠. 네. 지역 자체가 그죠? 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깔끔하게 우리가 비과세 네. 이거 비과세를 받으려면요. 얘를 그냥 세금을 내는 방향을 봐야 돼요. 네. 차라리 얘는 그냥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성경 아파트 그냥 가져가시고요. 네, 네. 예, 성경 아파트는 보유. 그 다음에 네. 이거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양도 차익 보고 내가 매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예,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가 2주택자 매도했을 때 뭐 양도세 중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양도세 중과 안 받잖아요. 그죠? 네, 네. 예, 왜 그러냐? 지금은 양도세 중과가 안 돼요. 그죠? 또 그럼 양도세 세금 내고 중과가 안 되면 팔으면- 우리가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가능하거든요. 네. 자, 물론 이제 보유하신 지 많이 안 됐지만 근데 만약에 네, 자, 계산을 해 보면 지금 8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났잖아요. 네, 네. 8억 정도 양도 차익이 났으면 4, 8에 32, 5, 8에 40. 뭐 49.5% 거의 뭐 한 4억에 대략 보면 제가 볼 때는 양도소득세가 한 3억에서 3억 5천인데 여기서 뭐 처음에 이제 장기보유 특별공제 빼면 대략 한 3억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3억 남짓. 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 같으면요. 대장동 그냥 양도소득세 그냥 내겠어요. 네. 예, 성경 아파트 매도하기보다는요. 네. 예,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일반적으로는 일시적인 1세대 2주택은 기존 주택을 먼저 매도하고 그다음에 내가 또 새로 매수한 주택에 또 거주해서 내가 이렇게 받는 거지만 그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상급지의 물건을 샀을 때 네. 상급지의 물건을 사야 되는데 지금은 여기가 훨씬 더 지금 거주하고 계신 데가 훨씬 더 상급지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그냥 이거 보유하시고요. 네. 그냥 2주택으로 가시다가 적당한 시기에 네. 예,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 매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세금을 내더라도 대장동 걸 매도하는 게 맞다 예. 이 말씀이시던 거죠? 이렇게 안 하시면 나중에 후회하십니다. 아, 네,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마음을 가지세요. 어찌됐든 내가 차익은 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네, 차익 네. 본 거에 대해 내가 세금 낸다 편하게 생각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비과세를 좀 포기하시고요. 대치동 아파트를 보유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요. 방향 그렇게 잡아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네, 어떤 내용이 궁금하세요? 저는 답심리 내면 2호 아파트에 살고 있고요. 네, 동네 부동산에서 답심리역 주변에 빌라를 투자를 해보라고 권유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답심리역 주변이 최근 역세권 10% 개발한다고 합니다. 네, 부동산에서는 빌라가 별로 없어서 물건이 귀하다는데요. 네, 네. 투자 금액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네. 전화 연결이 고르지 못해서요. 네, 네, 지금 네. 질문하신 내용이 답심리역에 인근 다세대 네. 주택 역세권 시프트 요거 투자해도 네. 괜찮은지 이 부분이 궁금하신 건가요? 예,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부분 전문가 한번 직접 상담 나눠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촌자님.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근데 제가 목소리를 보니까 많이 떨리시나 봐요. 또 방송 나오신다고. 어디 적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오늘 질문할 거? 예? 아니요. 너무 그 아나운서식으로 말씀하시는데요. 예. 예. 저도 지금 방송하는 저도 지금 많이 떨리니까요. 예, 많이 떨려요. 예, 많이 떨리니까 조금 좀 하시고 그냥 편하게 물어보시면 돼요. 제가 더 떨리지 않겠습니까? 대표님은 하나도 안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유, 지금 많이 너무 떨려요, 지금. 잘하시네요. 예, 지금 막 다리가 막 덜덜 떨려요. 예. 그러니까 편하게 그냥 물어보시면 돼요. 예. 네, 제가 답심이 내면 2부 아파트에 살고 있거든요. 예, 아까 말씀 들었어요. 예. 예, 그런데 그 부동산에서 답심리역 주변에 최근 10% 개발한다고 하면서 예. 부동산에서는 빌라가 별로 없다고 물건이 귀하다는데요. 여기는 금액은 그러니까 지금 레미안 2부 살고 계시는 거죠? 예? 레미안 2부 살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내면 2부 살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아래쪽 보시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이제 답심리역이 지금 바로 그러니까 바로 아래쪽 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개발될 지역이거든요. 예, 개발될 예, 여기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아. 이게 왜 그러냐면요. 예. 지금 주변에 보면 예. 지금 최근에 보면요. 최근에 이제 우리 시청자님 그 신속통합기획 얘기 들어보셨죠? 예. 여기 그 간대매공원 쪽이 작년 12월 달에 여기 간대매공원 쪽이 신속통합기획으로 선정이 됐어요, 또. 아. 예, 그다음에 여기 그 동대문구청 뒤편 있죠? 여기 용두동이라는 지역. 부천이면 용두동인가요? 예, 용두동이라는 지역도 여기도 신속통합기획 같이 선정됐고요. 예. 예,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신속통합기획은 각 구당 하나 정도만 우리가 지정을 해주거든요. 근데 동대문 쪽이요. 그러니까 동대문구 쪽이 상당히 지금 개발에 적극적이에요. 그래서 지난 이제 신속통합기획에서도 한 구에 동대문 쪽 같은 게 벌써 2개가 선정이 됐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이게 재개발이라던가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적극적인 지금 이제 자치구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 주변 지역이 지금 레미안 위브나 레미안 미드카운티, 레미안 크리스 여기는 다 아파트가 개발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다음에 다 지정이 돼버리고 그럼 남아있는 지역이 우리 시청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기 답심리역 일대가 지금 남아있거든요. 예. 예. 답심리역 일대가 남아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역세권 시프트 지금 동의서 아까 지금 준비 중에 있다 그랬나요? 예. 개발한다고 부동산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역세권 시프트가요. 예. 사업성은 모든 정비 사업 중에 최고예요. 아. 사업성. 왜냐하면 용도 지역을 상향해 주잖아요. 그죠? 예. 사업성은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은 내가 조금 만약에 역세권 시프트로 가게 되면 내가 조금만 지분 갖고 있어도 만약에 한 평짜리 내가 대지 지분 한 평짜리 빌라 하나 갖고 있어도요. 무조건 30평대 배정 받습니다. 워낙 사업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런데 사업성이 좋은 만큼요. 예. 역세권 시프트는 지정 요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요. 지정 받기가 힘들어요. 예. 예.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여기에서
다 350m 이내에 좀 들어와 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노후도, 그러니까 역주변인데 노후도가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60% 이상 돼야 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2종 일반 주거 지역 이상의 주거 지역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필수 요건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그 민간 재개발보다는 훨씬 더 지정 요건이 까다로운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는요, 이 답신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신담역 노후, 이 답신역 안쪽에 다 350m 안쪽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예, 다 들어오고 그다음에 노후도 같은 경우는요, 여기 아까 빌라 없으시다고 했죠, 그죠? 예, 빌라가 별로 없어요 여기. 예, 왜 그러냐면요, 그러니까 빌라는 없고 단독이나 다가구가 많죠, 그죠? 예. 그러니까 단독 다가구가 많고 빌라가 없다라는 거는 노후도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그죠? 아, 여기가 제가 예, 알기로는 노후도가 60% 이상만 되면 되는데 여기는 거의 노후도 80%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노후됐죠, 그죠? 아, 왠지 헌집이 많더라고요. 예, 자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인근에 요 아래쪽에 용답동이라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예, 근데 용답동 여기가 답심리역이나 용답동 사이에다 350m 이내로 들어와요. 근데 예. 여기가 역세권 시프트 동의서 진구 시작하면서 여기가 지금 투자 금액이 2억 후반대예요. 예. 2억 후반대인데 입지는 사실 여기 답심리역이 훨씬 더 좋잖아요, 그죠? 예, 입지는 여기 용답동 나는 답심리역이 훨씬 좋죠, 답심이동이, 그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아마 한 1억 한 중반대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거,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비교를 해서 더 좋은 부동산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자, 그렇죠. 입지는 훨씬 좋은데 얘 투자 금액의 반이에요. 예. 그럼 앞으로 먹을 게 많겠죠, 그죠? 예, 예. 예,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지금 아까 물건 지금 보고 계시는 거, 예. 뭐 우리 그 시청자님 명의로 매수하실 거예요? 아니면 자녀분 명의로 매수하실 거예요? 아니요. 아들 여기로 하려고요. 아들 명의로. 아드님 하나 그 사주셔도 돼요. 예, 근데 그 아드님이 싫어하시겠다. 바로 옆에 살면 그 며느리님이 싫어하지 않으실까? 왜 바로 옆에 사시는데? 결혼 안 했어요. 아, 안 하셨어요? 예. 이거 하나 네. 사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물건 있으면. 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발품 꼼꼼하게 팔아보시고요. 매수하시기 전에 다시 한번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궁금한 점들이 참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런 분들 방송에서 다 소개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들을 수 있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일정 소개 부탁드릴게요, 대표님. 이틀 뒤입니다. 이틀 뒤 이제 목요일 오후 2시에 예,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를 이제 진행을 합니다. 제가 이제 현장 세미나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뭐 방송이라던가 아니면 제 개인 이제 너튜브 채널에서 제가 또 이제 강의를 하면요, 아무래도 또 이제 방송에서는 말씀 못 드리는 얘기를 현장에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또 드리는 경우가 당연히 많겠죠. 예, 그래서 이 현장에서도 또 다른 얘기들을 제가 좀 많이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주제가 서울 재개발의 미래입니다. 예, 아까 보셨듯이 지금 서울 재개발 사업들이 오늘 이제 방송 내용 보시면 아까 어떤 분은 모아타운을 여쭤보셨고 또 금방 전에 시청자님은 그 역세권 시프트를 또 여쭤보셨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사업이 상당히 지금 다양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 우리가 배경도 좀 아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모아타운도 장단점이 있고요. 이런 역세권 시프트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투자를 하려면 이 투자를 했을 때 단점이 뭐지? 그럼 이 단점이 어느 정도는 치유가 되는 지역을 내가 들어가야 그만큼 좀 차익이 크겠죠. 예, 그래서 각 사업들, 신속통합기획이라던가 역세권 시프트라던가 모아타운이라던가 이런 각 정비 사업들별로 제가 또 장단점도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리는 시간을 제가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점을 알아야 단점이 없는 지역에 들어가서 내가 차익을 좀 크게 좀 누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 투자와 관련된 내용도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또 이제 지역에 대한 소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렇게 소액 투자, 재개발, 모아타운, 그 다음에 역세권 시프트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이번에 놓치지 마시고 현장에 오시면 많은 정보 제가 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미나 참석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부동산 관련한 고민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2638-3974번 그리고 샵 3989번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 언제든지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 시간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